자, 일단 집중력을 위해서 미끼 상품을 사라고. 간장 인사해 빨리. 모자 놨나? 그래. 선생님께 전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그 강의를 하게 됐고. 박수! 자주 해야 좀 약간 좀 편한데 학생들 얼굴을 보려니까 어색하네. 물가에서 보면 편한데. 원래 이제 그 바다 낚시 내일 간다 그래서 바다 낚시를 준비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동아리 이름이 뭐였지? 스포츠 PC. 네, 여기 맨날 꽝 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꽝 안 칠까? 사실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꽝 안 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난번 한 내용이랑 대동소이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기초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꽝을 좀 덜 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마리씩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잘 잡히는 데는 엄청 잘 잡히기 시작을 했고 안 잡히는 데는 안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환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한테 그게 어떻게 그 단서들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잘 잡히는 필드 한 군데를 이게 혹시 매지 있어요? 매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최근에 가장 잘 잡히는 포인트들은 유구천이 그 가장 핫한 필드가 됐어요. 유구천 이제 좀 설명해줄게. 이제 그게 여름 동안 베스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부분 수초 밑에 있었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 근처에 있는데, 흐르는 물 근처에 있는 이유는 산소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 그 맑은 산소 때문에 베이트 피쉬도 많이 모이고, 그 베이트 피쉬를 먹으려고 커다란 이제 어식 어종들도 뭐 쏘가리도 들어오고 메기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 근처에 있거나 또 하나 이제 그 산소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어디냐면 산소가 잘 안 날아가는 그 떼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물풀들인데 커버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밑에 있는데 그 포인트에 있는 애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최근 기온이 이제 아침 기온이 3도에서 5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추운 데 그러니까 새물이 막 들어오는 데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바닥 지형인데 만약에 이거 유구천에 있는 보호 한 군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가정을 갖고 우리가 낚시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고 여기가 상류예요. 이게 상류인데 그 보면 혹시 물을 흘 때 봤어요? 물을 흘 때? 물이 어떻게 흘리냐면 이렇게 흘려요. 상류는 막 이게 뭐라고 하면 파도 치듯이 흘리고 하류 쪽은 이렇게 잔잔하게. 그러면은 아침에 기온이 5도야. 5도씨. 그럼 이 5도씨까지 떨어진 기온이 여기에 마찰이 많겠어요? 여기 많겠어요? 여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마주치기 시작을 하면 물고기들이 이제 그 자기들한테 닥친 그 체온이 별로 이제 체온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밑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이제 하류에 이제 깊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심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딱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명히 내가 잡았던 자리인데 가면 물고기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내가 잡았던 데가 여름에 잡았던 데가 대부분 뭐 물이 잘 흘러가지고 굉장히 뭐 딱 봐도 물고기들 많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요즘에 가면 물이 맑아. 물이 맑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초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과연 생명체가 없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깜깜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수온이 이제 안정된 층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학생들이지만 최근에 이제 과학을 다 배우진 않으니까 보면 이제 뭐 수온 약층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쓰이긴 하는데 수온이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심층은 원래 물 그 구조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은 차가워지기 시작을 했고 밑에 있는 물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단 안정적인 데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바닥에 있는 아까 내가 말했던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류에 이제 보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물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왜냐면은
여름 내내 그 기온을 받아, 그 따뜻한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 떠있던 이 돌 사이에 있던 것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떠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맑고 여기는 사실 의심할 수 있는 틈도 별로 없어. 여기는 물고기들이 존재를 잘 안 하고 대부분 하류 쪽 이동을 하는데 초기에 하류는 이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동영상 보고 있었는데 저 동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 천의 하류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똥처럼 막 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류에 떨어져 있던 그 부유물질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막 물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뭐 이제 표현이 그런데 거기 썩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물이 썩는다고 꼭 더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의 순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썩어서 내려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쪽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 물고기들이 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잠깐 이제 상류 쪽에 붙어 있는데, 그때가 아까 소갈이 왕창 잡을 때 그 약간 중류 정도에 있는 돌바닥에서 많이 잡았던 거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깊은 수심을 찾아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민해봤어요. 이제 요즘에 여기 올 거를 알고, 딴 데 같았으면 카약을 타고 낚시했을 텐데 며칠 동안 워킹 다녔어요. 워킹 다니면서 사실 나도 연습 많이 해요. 뭐냐면 설명을 할 때 내가 체감하지 않으면 학생들 알려줄 수 없거든요. 뭐냐면 뭐 설명을 많이 하는데 눈높이 막 얘기하는데 같은 입장이 아니면은 고민을 해볼 수가 없어서 가서 다 해봐요. 뭐냐면은 아마도 최근에 카약 탔으면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을 자리들이 있는데 그 카약 타는 거를 일단 배제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워킹 포인트들을 몇 군데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좀 전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하는 애들이 있지만 뭐였냐면 이제 다리에서 있어요. 다리 이렇게 이게 이제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리 기둥이 중요해요. 다리 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기둥은 이렇게 생기게 딱 박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동글게 돼 있고 이렇게 기둥돼 있고 여기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둥이면은 이 기둥은 깊게 들어가 있고 이 기둥을 지지하는 형태의 뭐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물들이 있는 데다가 물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면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 천천히라도 이렇게 흐르면 이쪽 돌들은 잘 노출돼 있어요. 기둥을 쌓을 때 이 기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돌을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쪽도 똑같이 퇴적이 되고 이쪽도 똑같이 퇴적이 되는데 이쪽은 굉장히 돌이 잘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통천포 다리에 가서 물고기를 만약에 한 30마리 잡았다고 하면 25마리 정도는 여기서 잡았어요. 대부분 여기서 잡아요. 어제도 엊그제 가서 잡았을 때도 가자마자 1시간 동안 한 6-7번만 잡았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잡아요. 왜냐면은 한 마리 잡으면 원래 사실 이제 그 물고기가 내보내는 그 부정적인 신호가 있어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바로 놔두지 않고 깨미에 껴놨다가 풀어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물고기든 간에 깨미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서 물고기 바로바로 놔주면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좀 안 물 것 같은데 하고 좀 기다리면 바로 물고 기다리면 바로 무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이런데요. 자, 여기 이게 지금 실제로 그 낚시 가본 친구도 알고 이게 통천포 딱 다리 기둥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는 이 우측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고 이쪽 보면은 이렇게 모래턱이 쌓여 있고 이쪽은 막상 해보면은 걸림이 있긴 있는데 뭔가 인위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물 때문에 거기를 못 건너오거나 누가 끊어져 있는 낚싯줄 때문에 생기는 밑걸림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보면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 고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패턴 파악상 하기는 해야 돼. 분명히 여기도 대물이 존재할 수 있고 물고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존재하는 부분들은 두드려져야 되는데 이쪽을 할 건지 이쪽을 할 건지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물이 받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지금 단서를 찾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은 우리는 물이 받치는 쪽을 찾을 거예요. 물이 받치는 쪽. 분명히 물이 흘러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보면은 강도 보면은 물이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거예요. 이 자리가 분명히 돌바닥이고 여기는 100% 모래바닥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우는 거 혹시 있어요? 거기씩 앞에. 여기 그런데 아이고 꼭 물고기 잡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데 있어요. 유구천. 이 동네 학생들 있으니까 지역적인 느낌으로 설명해주면 여기 상호기죠, 상호. 상호면 여기 어딘지 알죠? 유구천 그 호계리 다리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곡천이에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던져가지고 고생해봐야 물고기 잡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또 분명히 얘가 잡았어요 하는데 어디서 잡았냐면 이 모래가 끝나면서 여기 떨어지는 브레이크에는 자갈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실 제가 어탐 가지고 다 찍어봤어요. 어떻게 생겨있는지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해봐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해보는데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잡은 게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운 좋을 때 한두 마리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확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쪽은 거의 없고 이쪽은 예전에 있었던 석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100% 있어요, 물고기가. 근데 이 물고기들은 프레셔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밟고 낚시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예전에 처음에 이 포인트를 알게 됐을 때 고양이 이쪽이라서 잘 알긴 했는데 이 포인트에서 베스 나온다는 걸 알기 시작했을 때 정확히 이 자리에서 하루에 옷자가 9마리 잡았어요. 갑자기 계속 나오고 근데 뭐로 잡았냐 스푼으로 잡았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 스푼은 항상 체크해보는 루어 중에 하나고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강사 입장으로 왔고 그리고 필드 스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좋은 루어를 많이 쓰거나 뭐랄까 딱 보면은 있잖아요. 쓰고 싶은 거 뭐 있는지 알아요. 웜 중에는 뭐 사하무라 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꼭 원업시에도 쓰고 싶기도 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그 웜들은 좋아해. 하나에 한 2,000원이 넘을 텐데 그런 웜 쓰면 분명히 조과는 좋은데 그거 쓴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확인하는 루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제 뭐 탐색형 루어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탐색형 루어는 항상 스푼을 갖고 다녀요. 스푼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폴링할 때 이렇게 떨어진 스푼이 있는가 하면 이 꼬르르르 이렇게 뒤로 떨어진 스푼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기존의 그 경험치들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학생 입장이고 그 뭐 한 돈 10,000원 정도 가지고 오늘 물고기를 꼭 잡겠다고 계산을 하면 첫 번째가 스푼으로 잡겠다가 아니고 스푼을 한 3개 정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지그헤드 한 통. 그거요? 그렇지, 볼트로. 그리고 웜 개수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스트레이트 웜. 그쵸? 줌사 웜이든지 개인적으로 갖고 왔던 로고홈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스트레이트 웜까지 이렇게 3가지만 준비하면 어딜 가든지 간에 물고기를 한 1,000마리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자, 다시 가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도 함께 스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조과는 그간의 경험치하고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런 큰 다리 근처에 갔는데 쏘가리웜 썼어요. 요만한 거. 요만해. 여러분 눈에 보일지 말지 모르겠네요. 이게 3인치 되거든요, 이게. 이 웜으로 만약에 맨날 잡던 저수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원래 있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수위가 이만큼 차있던 다리가 수위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유구천 낚시는 제일 쉽죠. 왜냐면은 역대 지금 유구천 낚시 중에 제일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 가물어서 그 천에 있는 물을 다 빼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이 다 내려갔어요. 수위가 이렇게 많이 내려간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가령 이게 수심이 4m라고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이 4m 확률 안에서 물고기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확률 안에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보를 봤을 때 보에 있는 물을 빼고 있는지 안 빼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빼고 있을 때 좀 안 나오고 빼진 게 안정되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좀 얄미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저수지를 가든 어느 천을 가든 1년 중에 지금 낚시가 제일 좋아요. 원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야 돼요. 왜냐면 장마 동안 비가 오고 태풍 동안 물이 내려가지고 물고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깨끗한 물이 막 수심한 7, 8m 되는 데 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 해야 되는데 최근 낚시하기 굉장히 쉽죠. 물론 안 쉽다고 생각할 거니까 내가 온 거고 그걸 준비해 온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필드에 갔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나요? 뭐냐면은 상류에 물이 없어가지고 생명체가 존재 안 하는 것 같은 그지 같은 상황. 이건 내가 볼 때 망했어. 근데 그 상황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단 스푼을 던져봐요. 최대한 멀리 던져요. 스푼의 던질 조건은 일단 최대한 멀리 던져요. 멀리 던져가지고 스푼이 처음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하나 하고 이만큼 떠서 이렇게 오는 거 하고 이만큼 떠서 이렇게 오는 거 하고 이만큼 떠서 이렇게 오는 거 하고 구조를 몇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필드 이거 생각보다 이게 기초 작업인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던질 것이고 이렇게 대각으로 끌고 올라가는 방향하고 일정 수심층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긁어오는 방향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를 잘 해봐요. 자, 이거 두 가지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항상 이제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낚시박람회 얘기 지난번에 했어요. 낚시박람회에 갔는데 그냥 아무 물고기랑 상관없이 수조에다 물고기를 풀어놨는데 그냥 바늘 없는 스푼을 던진다는 감흥은 따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물고기 감각기관 중에 있어요. 뭐냐면 책선이라고 해서 물고기 옆에 있는 게 파동을 끼는 책선이 있는데 그 파동 때문에 얘네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일단 반응이 벌써 시작이 됐어. 얘네 입장에서는 호기심이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따만한 그 쬐끄만한 글러범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입질을 받아내기가 얘네들한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얘네들도 자기가 있는데 잘 있는데 갑자기 나는 낚시꾼인데 내가 미끼 던져서 그 미끼를 얘네가 바라봐줬으면 좋겠지만 걔네 입장 굉장히 귀찮은데 만약에 피딩 타임 낚시면 괜찮지만 피딩 타임이 아닌 입장에서 이걸 관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또 하나 전제 조건 하나 빼먹었는데 뭐냐면 학생이니까 아침 저녁에 피딩 타임에 낚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그냥 낮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피딩 타임은 망했어. 내가 볼 때 오늘 피딩 타임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스푼을 던지면 뭐가 보이냐면 처음으로 따라오는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따라오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냐면 이렇게 낮게 보면 영원히 안 보이고 약간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따라오는 게 보여요. 불절각 때문에 따라오는 물고기를 물론 이제 항상 그렇죠. 뭐냐면 이제 평강이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평강이 없는 경우에는 높은 각도에서 보면 100% 보여요. 시커먼 물체들이 막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애는 100% 안 보여요. 얄밉게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스푼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 스푼이 딱 달려 있다면 여기 보면 시커먼 물체가 이렇게 따라와요. 얘는 안 물어. 얘네는 수십 미터 밖에부터 따라왔다고 그냥 궁금한 거야. 얘네는 안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컥 나오면 보는 거야. 물컥 나오면 본다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스푼은 그럼 괜히 던졌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 발 앞에까지 따라왔으니까 나는 받고 그럼 얘들이 어딜 가냐면 사라지지 않고 그 근처에 있어. 이렇게 팽 돌았는데 팽 돌아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뭔가 인지했겠지.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이때 요거 쓰는 거예요. 지그헤드에다 스트레이트 업 넣으면 거의 10점 8구 보여. 어제도 이거로 잡아. 엊그제도 잡아. 잡을 때 사실 나도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있을까 말까 이런 필드들은 처음에 웜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 무는 경우에는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처에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방법을 동원하는 건데 아까 이제 소가리 잡을 때는 크랑크 베이트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보여줄까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1년에 이거를 지급받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사서 쓰는 것도 엄청나게 사놨어요. 크랑크 베이트라고 여기 보면은 립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거 진짜 물속에 넣으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무는 경우는 언제 뭐냐면 딱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 땅 부딪혀서 뒤집어져 있는 순간에 거의 보여요. 이게 아니면 거의 안 보여요. 무는 타이밍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드베이트 써가지고 조가가 나오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드베이트를 감아서 잡은 물고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조그만 베스 아니면 강준치나 끄리 같은 거 나왔어요. 왜냐면 베스가 언제 뭐냐면 이게 돌발적인 액션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데 돌발적인 액션이 언제냐면 처음에 물에 착수해서 물에 쏙 들어갈 때 한 번. 그죠? 쏙 들어가서 일정하게 오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한 번. 그때 빼놓고 없는데 이걸 무작정 아무 데나 던지고 막 가면 그럼 왜 저는 하드베이트 안 물리겠어요? 물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지금은 이걸 많이 쓰지만 낚시 시작하고 하드베이트가 손에 있는 데는 한 1, 2년 걸렸어요. 혹은 한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은 주변에 누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하드베이트 쓰면 물 것 같은데 하고 안 물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루어들은 약간 워킹에는 약간 제한치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워킹에 쓰긴 쓰는데 안 걸릴 것 같은 데에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밑걸림이 있을 것 같은 지역에다 던져놓고 일단 유도하는 데 대부분 사용해요. 이 확실히 파악은 빨라요.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구분하세요. 진짜 굉장히 빨리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하드베이트로 탐사를 시작을 하고 입질 받아내는 것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웜으로 잡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이제 저는 낚시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 데려가면 잘 보긴 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쪽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 그 농구 뒤에 어디 조그만 수로에서 낚시 같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때 피딩 타임 딱 걸린 것 같았었는데 내가 낚시하는데 구경하더라고. 난 금방 잡았거든요. 금방 잡았어요. 금방 잡았는데 잡게 되면 포인트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다음 바이트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에 낚시 많이 했으니까 캐스팅 조금 잘하고 뭔가 잘하겠지만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 이 초보 앵글러들이 내가 잡아낸 다음에 거기다 던져가지고 잡는다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고 나올 것 같은 포인트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들을 마련을 하고 잡아야 돼요. 근데 또 이제 뭐냐면은 항상 물어봐요. 아, 저 너무 썼는데 안 나오던데요?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해요.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을 해주면 설명해준 부분 중에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온 건 쇼핑 리스트. 나는 그거 사면 잡을 수 있을걸? 생각을 하지만 안 잡혀요.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카이젤리그를 쓸 건데 카이젤리그 쓸 거예요. 카이젤리그는 개인적으로 웜으로 탐사할 때는 제일 많이 써요. 그거랑 다운샷이랑 두 가지, 그러니까 드랍샷이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다운샷이라고 하니까 그 다운샷 낚시 두 가지가 그 웜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건데 루어를 쓸 때 내가 이제 그 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팅 존이 있는데 그 히팅 존이 내가 만약에 딱 간단히 여기서 딱 서서 낚시를 해요. 여기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딱 있고 건너편이에요. 캐스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뭔가 모르겠는데 무지 뭘 던지고 싶어요. 항상 막 일단 막 힘껏 던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넘어가 퍽 소리 나면서 물고기를 쫓는 거지 잡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스푼은 솔직히 그래도 비싸다 할 사람이 있겠지만 솔직히 스푼은 비싼 건 아니다, 그죠? 바닥에다가 스푼을 던져놓고 천천히 끌었는데 밑걸림이 생기는 지역, 거긴 분명히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내가 던지는 지그헤드가 그 근처까지만 가면 돼. 지금 아까 말했던 통초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 다리 기둥까지 던지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 요 부분까지만.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를 쓰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거운 루어를 쓰면 바닥에 처박힐 확률도 크고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베스 입장에서 웜을 물기도 해. 이렇게 딱 물긴 하는데 이렇게 빡 이렇게 물어 이렇게 와서 장난치다 보면 조그마한 애기 베스를 와서 이렇게 콕콕 물고 막 이러는데 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을 딱 열면 이제 물이 옆에 있는 흡입이 돼서 빨려 들어가는 건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루어랑 바늘이 무거우면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베스하다 보면은 많이 쓰긴 하지만 베스하다 보면 4분의 1온스 이상 되는 그 바늘로는 입질 받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물론 엊그제 잡은 4분의 1온스로 잡았는데 4분의 1에서 줄이면 줄일수록 바이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여기가 그래서 태클이 중요해요. 태클이 중요한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대부분 먼저 처음에 앞에 있는 동호회도 그렇고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는 조과는 데이트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엊그제 잡은 거예요. 이 태클 이대로. 뚜거리 채비로까지 마지막에 잡고 끝났어. 왜냐면 이제 걔네들은 거기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처음에 스푼을 한 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카이젤리그로 2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이거 잡고 나왔어. 어차피 난 더 잡을 필요 없으니까. 딴 사람 잡는 거 뭐 확인하고 나왔는데 점점 작은 것도 물리는 시작해. 왜냐면 이제 걔네들 상황에서 이미 루어가 있다는 건 알았고 그 흡입만 잘하면 되니까 무는 조나에서 흔들기만 하면 물긴 물어요. 근데 또 이제 대부분 어떻게 낚시하냐면 이렇게 딱 던져놓고 바닥 딱 찍으면 이 몸이 건조하게 무슨 지게처럼 이렇게 쭉 지금 거의 대부분 일일인 거예요. 이거 안 물어요. 이건 진짜 물 언제 물었냐면 물 때 들어 올릴 때 갑자기 그냥 온주가 덜컥 물어준 경우 빼놓고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이렇게 사실 키워봤는데 키우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닥에다 놓고 이 지그헤드가 바닥을 때리면은 진짜 얼마나 시끄럽냐면 물에다가 이렇게 귀 대고 듣는 그 관 같은 거 꽂고 들어가야 되는데 돌 탕탕탕탕 때리면 진짜 엄청 시끄러워. 얘 듣고 있거든. 탕탕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액션 이렇게 달달달달 떠준다고 누가 볼 때 이제 이 달달달 액션이라고 약간 좀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달달달달 거리는 액션으로 그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일단 밑걸림이 거의 없어져. 밑걸림이 거의 없어져. 왜냐면은 이게 딱 닿는데 훅 들어올리면 갑자기 꽉 끼거든 바늘이. 그럼 망했어. 이건 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당기는 거는 당길 수 있지만 이걸 거꾸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올리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들어올릴 때 어떻게 들어올리냐면 들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올리냐면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거기다가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들어올려. 그럼 안 걸려. 지금 이거를 만약에 그럴 것 같은데라고 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만들어낸 조과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니까 들어올 때 우룩하면서 이 웜이 떠오르니까 베스 입장에서 급했던 거예요. 도망가서 급해서 물었는데 바로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는 급해서 물어. 근데 만약에 내가 10마리 이상 한 군데서 잡고 싶으면 이거 물까 정말 이걸로 우룩 이렇게 하는 걸로 안 문다고. 그러니까 점점점 집중을 시키는 거야. 존에다 놓고 달달달달 떠들면은 물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똑같이 서로 이제 그때부터 심리전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막 속 타는 사람은 못 잡아. 약간 이제 성격적인 개조도 필요한데 돌에 놓고 탁탁탁탁탁탁 하면은 분명히 모여있는 게 느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웜이 옆으로 쭉 가요. 꼬리만 보면 쨍 거예요. 살짝 못 떨어. 그때 가벼운 루어 썼으면 100% 이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뭐냐면 입질을 받는 과정까지야. 입질을 받는 과정.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그러니까 입질을 받기 위해서 뭘 했냐면 아까 이제 물고기한테 루어를 인지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제 바이트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과정까지 생각을 했는데, 웜이라는 거 있잖아요. 웜이 그 옛날에 이제 공주가 처음에 나만 낚시할 때 되게 좋았는데 루어 낚시 공부하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물이 깨끗해가지고 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었는데, 지그헤드에다가 웜을 끼든지 뭘 끼든지 간에 바닥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렇게 통해가지고 웜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해요. 맞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웜이 팔 모양 이 웜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왜냐면은 수압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물속에 놓고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가요. 똑같이 웜도 이 자체 액션이 있어요. 이렇게 웜은 제일 좋은 액션 뭐냐면은 그냥 가만 내비뒀을 때 제일 잘해요. 네. 딱 떨어졌다가 쭉 떨어져서 딱 두면은 이대로 있는데 이제 이게 첫 낚시가 좋은 게 뭐냐면 첫 낚시가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첫은 물이 좀씩 흐르거든요. 그래서 물에 넣고 보면은 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자연스러운 액션을 내가 포기한 거야. 뭘로? 손으로.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예뻐요. 마음 급해가지고 얘네들 활동 범위 안에 없어요. 그거는 언제 보냐면 약간 그 활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약간 좀 미쳐있는 아이들, 쬐끄만한 그 이만한 애기 베스들을 움직이는데 대물들은 거의 그걸 반응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한참 기다리면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대물. 그게 제일 아까운 경우예요. 왜냐면 이만한 웜인데 지금 보면 맞죠? 웜이 이만한데 이만한 웜을 요따만한 베스가 먹는 거야. 맞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다 요만한 데서 잡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큰 거 한 마리 잡았고. 근데 요만한 게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면 일단 한 번 흡입을 해. 그럼 입질이 1차 입질이야 그게. 톡 하고 왔어. 그때 차면 헐렁. 헐렁. 왜냐면 이미 빠졌거든. 근데 그 다음번에 쿡쿡쿡쿡 하면서 얘가 이 웜을 꺾어가면서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근데 못 기다려. 그래서 이거 꽝치니까 이게 와 있잖아. 네. 근데 똑같이 그걸 경험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이 웜이 자연스럽게 폴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 웜을 흡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웜 낚시할 때. 바이트 와도요? 네, 바이트가 와요. 끌고 갈 때까지. 그때 그래서 그 끌고 갈 때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분명 입질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웜이야. 웜이 진짜 부드러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거의 상관없어. 아무거나 막 써도 되는데 이게 겨울 되기 시작하면 수온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불량스러운 그러니까 저가형 웜들은 만져보면 딱딱해. 얘네는 하드레이트야. 이거 안 먹어. 먹어도 뱉는다. 그러면은 겨울에 내가 이렇게 낚시 다녀도 진짜 어려울 때 하루에 입질 한 번밖에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중하게 들어온 찬스를 딱딱하게 굳은 웜 때문에 날려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웜 재질은 항상 따져봐요.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내가 보면은 이게 또 좀 회사에서 싫어할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상호를 안 보여주려고 일단 이렇게 까서 가져가야지. 상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게 꼬리 잘 움직여. 내가 안 해도 잘 움직여. 근데 이거 만져보면 딱딱해. 오래 안 먹어. 이 지금 몇 개 나눠주고 어차피 나 많이 안 쓰니까 지금 쓰면 잘 물들 웜들이에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이 웜들은 안 물어. 이거 심지어 잘 문다고 벌크로 쓰는데 이게 딴 동네 같으면 이런 웜을 잘 물 텐데 공주인들에서 이거를 물고기가 되게 어려워. 좀 나눠주죠. 이게 입질 유도까지는 굉장히 빠른데 물질 않아. 오래 물질 않아. 그 웜 만지다가 이 웜들 만져봐요. 이 지금 스테이트 웜들이 있는데 만져보면 느낌이 가요. 입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고 기름기는 항상 유지시켜야 되고 아는 몸인데. 하이젤리그에 많이 쓰는 거. 썬프 크롤로 상관없어요. 이름은 어차피 그걸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웜은 긍정적인데 저 금색 웜은 여름에는 굉장히 잘 무는데 겨울에는 아예 입질 없어요. 저거 물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꼬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심지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굳은 채로 썼는데 물속에서도 이 모양이야. 이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웜인데 하드웨이트처럼 생긴 등신같이 돌아요. 또 이게 빙글빙글 거리면서 웜이 이렇게 꼬리가 까딱까딱 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돌아. 이렇게 안 물어. 물어도 오래 안 물고. 그래서 비싼 웜들이 뭐가 다르냐면 이 재질감이 달라요. 보여줄까요? 그거 만지다가 이건 로고홈이라고 이제 또 보면은 보여줘요. 여기 만져보셔서 만져봐서 이따 어디 갈지 한번 가보자고. 자, 이 로고홈 같은 경우에 일단 장점이 확실하겠죠. 뭐냐면 얘네는 물면 되게 오래 물려. 말랑말랑하거든요. 일단 말랑말랑한 데다가 이 바디가 보면 이 밑에 보면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 있어요. 자, 오래 물고 있어요. 확실히 오래 물고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재밌는 건데 뭐냐면 예전에 집에서 애기 키우기 전에 몰랐는데 애 키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소고기국 있죠. 소고기국. 여러분 집에서 먹는 소고기국을 그냥 소고기를 넣고 끓여도 짜.
심하게 짜다가 아니라 만약에 본인들이 태어나서 소금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소금을 처음 먹으면 어떨 것 같아? 짭조름하거든. 근데 소고기국을 처음 끓여도 짜. 물고기도 기본적으로 약간씩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짠 부분이 진짜 확실히 필요한 거야. 이거 얼마나 좋겠어, 걔네 입장에서. 이렇게 오래 물 수 있는 웜까지 준비하면 꽝칠 확률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뭐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생각을 하면 자꾸 있는 태클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태클이 뭘 쓰든 상관은 없는데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까워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서부터 그 태클 구성을 조금씩 바꿔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웜까지 알려줬잖아요, 그죠? 자, 웜까지. 그러면은 스푼이나 뭐 탐색용 루어를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입지를 받아내서 오래 묻는 것까지 됐다고 하면 겨울이니까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온 장비가 있어요. 뭐냐면 봅시다. 이거는 카본 라인이에요. 이게 약간 좀 호화실이 있는데 이 카본 라인 그 되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라인 중에 하나 2.5그 기본 FC. 베일리 FC 기본 FC. 옛날 선라인 스텝 할 때 그 스텝을 해서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썼는데 이런 형태의 카본 라인들, 딱딱한 카본 라인들은 감도는 좋아요. 감도는 되게 좋아. 감도는 좋은데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겨울에 굉장히 딱딱해. 진짜 딱딱해.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될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필드에서 내가 왜 입지를 못 받고 있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의심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입지를 못 받았는가 아니면 받았는데 몰랐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봐요.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낚싯대 끝에 이렇게 낚싯줄이 이제 쭉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쭉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낚싯줄이 물고기가 여기서 딱 반응을 이렇게 하면 딱 무는 순간 알아요? 난 모르겠던데. 좋네요. 잘 이렇게. 이게 낚싯줄이 너무 무거운 데다가 만약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백러시 났던 걸 막 풀었어. 막 라인이 이따구로 막 꺾여 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 보들보들하게 쭉 일자로 펴진 게 아니고 우들우들 꺾여 있어. 이거를 장타를 쳤는데 떨어지는데 바로 안다고 이거를. 장사요? 네, 장타 이거 거의 모르거든. 장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장사 안 해. 근데 똑같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글우글하면 잘 몰라. 근데 그래도 카본 라인은 전도성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 물 위에 구분하는 방법은 있어. 뭐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라인이 이렇게 있어도 이 경우에 만약에 끝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웜이 딱 있으면은 이 웜을 바이트하면은 그 표면 장벽 위에 떠있던 그 라인이 찡하고 움직여. 진짜. 자주 보면 안 할까? 살짝 찡하고 움직이면 그럼 입성을 안다. 근데 겨울이 되면 딱딱해져가지고 이런 걸 느낄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많이 하거나 그 직진성, 그러니까 쭉 반듯하게 뻗는 부드러운 라인을 쓸 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겨울철에 모노라인이 유리하게 됐어요. 왜냐면 모노라인 진짜 부드러워. 말캉말캉 해가지고 겨울이 될 때 뭐가 되든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송어터에 가가지고 모노를 쓰거나 그 부들부들한 라인 쓰면 조거가 좋은데 카본 쓰면은 약간 되게 그 뭔가 느낌이 뻑뻑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걷는 거지. 왜냐면 카본 라인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입질에 대한 전도성은 좋은데 이게 그 부드러운 형태로 하는 낚시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모노라인 쓰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흡입을 할 때 굉장히 깊게 부드러운 쭉 쳐져 있는 라인 때문에 싹 물고 들어가면 카본은 찡하고 오는데 모노는 사실 못 느낄 때도 있는데 물면 굉장히 깊게 먹어. 왜냐면은 쳐져 있는 라인의 부드러운 성향 때문에라도 조금 더 분명히 반응을 더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존재하는 게 모노라인인데 대부분이 뭐냐면 싸기 때문에 베이징 FC 라인을 쓰는 게 됐고 대부분 거기에 의존을 하지만 만약에 베이징 FC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라인 중에 가장 싸고 그걸 써야 되는 게 상황이 맞다 그러면 겨울이 될수록 그러면 파운드 수를 낮춰야 돼요. 겨울에 파운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베이트가 됐든 스피닝이 됐든 6파운드 이상을 다 6파운드 이하로 막 됐거든요. 입질 확실히 느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게 이제 끝. 자, 낚시를 할 때 그
입질이 어떻게 오는가? 입질이 어떻게 오는가? 그 입질이 올 때는 이미 한참 늦은 거예요. 입질이 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낚싯대 끝으로 이런 정도의 전달되는 능력이 와야지 느껴져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낚싯줄이 펴져 있었고 물고기가 물었고 그게 운 좋아서 옆으로 갔든 반대로 갈 때 느껴지지 나한테는 느껴지지도 않아. 나한테는 안 느껴지잖아. 왜냐면은 낚싯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물고 와.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내가 달달달달 거리거나 뭔가 그 주고 있던 액션이 깨지면 뭔가 이상한데? 그럼 뭐. 근데 일로 가주면 고맙고 이쪽으로 가져도 고맙고 이쪽으로 가져도 고마운데 이리로 오면은 없는 건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흔들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없어졌어. 그럼 한번 싹 들어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제 저소음기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였고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훅들을 사용할 거예요. 지그헤드가 됐든 다운샷에 사용하는 조그마한 훅을 사용할 거니까 대부분 들어 올리면 바로 후킹이 돼요. 근데 그 후킹할 때도 그 가볍게 후킹할 수 있고 이 텐션 유지가 잘 되는 지금 잘 사용 안 하겠지만 스피닝 낚싯대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낚싯줄을 굉장히 얇게 사용을 하면 그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꺾어져 있는 것들은 당기려면 오래 걸리지만 이 부드럽게 쭉 늘어져 있는 라인을 가볍게 싹 감기만 해도 바로바로 후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하려고 베이트 낚싯대를 쓰고 했는데 좀 있으면 스피닝이 훨씬 더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온이 낮고 떨어지고 있고 점점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지금 시기가 여러분한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지금이 제일 재밌는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베스는 집도 없고 물 안에 그냥 있는 물고기.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한 겨울 때까지, 겨울 초겨울 때까지가 그 물고기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시기. 그냥 수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데 그때까지는 마리스를 많이 잡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얼음이 얼면 한 100마리짜리 구멍 뚫어가 잡거든요. 조금만 따뜻한 햇볕 쬐면 엄청 많이 잡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일 때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스쿨링이라고 하죠. 스쿨링 존 한 군데만 찾으면 대박인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대부분 다리 옆이에요.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리 옆에 왜 모이냐면 다리가 그 열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민 바닥보다 훨씬 손 한 0. 몇 도씩 가서 그냥 수동기를 찍어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걔네는 거기밖에 답이 없어. 그러면은 분명히 필드에 대한 답은 정해졌고 어떻게 잡을 건데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수심이 잘 나오는 교각 주변에 가면 100% 나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잡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가만 안 나오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못 잡아요. 영어로. 나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 잡아야 돼. 그 열정이 필요해요. 분명히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뭐 미꾸라지 사용한다던가 지렁이 사용해서 핵미끼를 쓴다면 오래 하는 사람이 잡겠지만 이 루어 낚시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확률을 최대한 높여서 집중력을 가지고 잡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그만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 열심히 해야지 외모가 나같이 열심히 해야 돼 외모야. 여기서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